네, 자, 2022년 대비 전략 특강 기출의 미래. 2022년 기출 어떻게 나올까 미리 보기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예상 문제를 따로 내서 보여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확실한 기출의 미래는 현재 기출 중 신유형과 그리고 앞으로 반복 출제될 유형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먼저 경향 한번 볼까요? 어지러? 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올해를 딱 빼고 일단 계산된 걸 보여드릴게요. 이때 2018년이나 2019년에 독해가 좀 이렇게 막 늘어날 때 사실 이 수험 시장이라고 표현하면 시장이라고 표현해서 좀 저렴합니다만 어쨌든 수험계에서 다들 뭐 이례적이다라고 말하거나 앞으로 계속 늘어날진 알 수 없다거나 견해들이 있었는데 저는 꿋꿋하게 얘기했어요. 더 늘어날 거다. 더 어려워질 거다. 독해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공직자에게 바라는 게 소통 소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인사혁신처가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프로젝트지. 점진적으로 늘려왔다라는 것의 증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요. 위아래 위아래. 지금 되게 비슷하죠. 숫자가 안 나와서 좀 모호하게 보이실 텐데 보시면 2018년에 그리고 2019년에 문제 비율이 같습니다. 국가직도 그렇고 지방직도 그런데요. 지금 국가직과 지방직의 차이는요. 국가직보다 지방직 쪽이 어휘 한자가 하나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독해 문제는 2018 국가직, 2019 국가직, 2018 지방직, 2019 지방직 모두 다 12개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세로선을 쫙 그었죠. 자, 2020년 드디어 몇 문제? 국가직은 이렇게 14문제, 그리고 지방직은 15문제. 이렇게 수준 올렸어요. 자, 그래서 12문제가 깨진 거죠. 자, 그 다음에 2021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비문학과 문학을 나눠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문학만 10개가 나오죠. 자, 오늘 제가 해설한 지방직 서울시 어땠죠? 비문학 10개잖아요. 그래서 비문학에는 화법 장문을 포함시키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 비문학은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이제 50점은 비문학 화법 장문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국가직은 문학이 5개, 그리고 지방직은 6개입니다. 자, 그래서 오히려 국가직보다 이번에 지방직이 독해 쪽에 문항 배분을 조금 더 했는데요. 자, 그럼 문법 규정은 어땠나 보죠. 국가직은 문법 규정 3개, 지방직은 2개였습니다. 자, 그리고 국가직은 어휘 2개, 지방직도 2개였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간에 지나온 어떤 출제 비율이 점점 변화하는 모습과 그리고 올해 2021년 그 다음에 이제 국가직과 지방직을 비교해 보았을 때 내년이 보이지 않으십니까? 제가 예언자도 아니고 신내린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걸 그럼 저는 2017년, 18년에 어떻게 주장할 수 있었느냐? 제 생각보다 조금 늦었어요. 근데 어떻게 주장할 수 있었느냐? 자, 저는 이 시장에 들어오기 전에 수능 쪽에 있을 때부터 공무원을 시험을 보겠다는 재수생들을 가르쳤었는데 수능 쪽에서 제가 메가스터디 친정에 돌아온 거예요. 메가스터디 수능 쪽에 있었단 말이에요. 재수학원에. 자, 근데 그때 대학교를 잘 가놓고 나중에 공무원 시험을 또 보겠다면서 국어에 대해서 저한테 다시 오는 친구들이 있었고 그 친구들을 모아서 제가 스터디 같은 거 꾸려주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뭐 리트 보겠다는 친구들은 리트 보겠다는 친구들끼리, 피셋 보겠다는 친구들은 그 친구들끼리, 그리고 고급 보겠다는 친구들은 그 친구들끼리 좀 이렇게 성실한 친구들을 묶어서 스터디를 짜주고, 그리고 스터디 짜준 다음에 그 친구들이 기출을 분석하거나 이런 것들을 쭉 봤어요. 몇 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보고 그리고 기타 직렬까지 전 다 봤어요. 그러면서 느낀 건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일행직만 보면 이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기타 직렬이 더 먼저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군무원이나 법원직이나 그리고 국회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독해의 중요도 부분이 일행직보다 훨씬 먼저 발현되어 있어요. 근데 물론 소수가 보는 시험들이다 보니까 문제의 적합성이나 엄정한 부분은 좀 떨어지는 면이 있으나 출제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일행직보다 먼저 올려놨었다는 거죠. 그리고 국회직 8급 같은 경우는 뭐 국칠, 지칠보다도 어려웠습니다. 독해가.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비문학에 한정해서는 국회직 8급이 국가직, 지방직 9급의 미래다. 이런 얘기를 하죠. 난도에서. 그러니 국가직, 지방직 9급도 비문학 독해 쪽에서 난도가 좀 더 올라갈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고 올라갈 거예요. 왜? 요즘에 보면 문학 그리고 문법, 규정, 어휘, 한자, 비중만 준 게 아니라 난도도 다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어요. 물론 이번 지방직 때는 한 문제가 우리를 짜증나게 했지만 어쨌든 대부분 평이하게 거의 KBS 한국어 능력 수준으로 그래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맞춤법 수준에서 내려고 하고 있단 말이죠. 지엽적인 거를 안 낸다고. 그래서 그런 것들 자체가 어느 쪽의 변별력을 주려는 그래서 비문학 쪽의 변별력을 주려는 움직임이다. 라는 거. 자, 그럼 좀 세부적으로 볼게요. 세부적으로 제가 자료에도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수계산을 다 해놨는데요. 자, 2021년을 포함했을 때 국가직 출제 비율을 보시면 지금 독해 비율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50 뭐 이렇게 52개, 59개 뭐 이렇게 되는 이유는요. 이렇게 되는 거는 융합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에다 분류할 거냐 좀 애매한 문제들을 포함했을 때 가장 박하게 셌을 때 그 다음에 이제 많다고 셌을 때 이런 차이가 있고요. 어쨌든 80문제 중에 50문제 이상이 독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문법 규정은 80문제 중에 16개. 그 다음에 어휘 한자를 합쳐봐도 그래도 80문제 중에 10개가 안 돼요. 국가직은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세부적으로 봤을 때 이론 문법이 국가직은 아직 많아요. 근데 이번에 지방직이 규정 맞는 게 좀 독특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론 문법 부분이 원리 이해거든요. 그래서 국가직에서는 단순 규정 문제보다는 원리를 이해했느냐, 약간 수리적인 측면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지. 그래서 원리를 알고 계산해야 되는 문제 위주로 국가직이 좀 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비문학, 정확도가, 속도가 또 중요하죠.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건데 페이지가 4페이지가 넘어갈 리는 없어요. 그래서 2022년에도 페이지는 4페이지일 텐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러분 4페이지 안에다가 제가 모의고사 때도 많이 얘기했던 거지만 독해 문제를 15개나 16개를 넣으려면요. 그러려면 상당히 독해 문제가 지문이 짧게 끊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 2021년에 지방직을 보면 한 문제가 20번이 한 면을 차지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독해 문제 난도가 떨어져 버린 거야. 지문을 길게 쓸 수가 없으니까 다른 문제를. 근데 그게 약간만 균등배분돼도 독해 쪽이 조금 더 어려웠었을 거거든요. 자, 그래서 4페이지 내에 14개 혹은 16개의 독해 문제가 들어갈 거고 그러려면 독해에서 긴 지문 문제를 내는 게 사실 쉽지 않다. 그러면 긴 지문이 안 나오느냐? 내면 하나밖에 못 내죠. 긴 지문 훈련이 필요한데 한 문제 나오고 저는 오히려 이번 지방직 때처럼 한 단짜리의 긴 지문의 독해 문제가 나오는 것보다는 오히려 복합형 한 지문에 두 문제를 거는 그 유형이 오히려 내년에 시도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타 직렬에는 이미 흔하죠. 비문학 지문이라 하더라도 한 지문에 두 문제짜리. 그리고 두 문제 중에 하나는 뭐 내용 일치거나 뭐 주제고 하나는 뭐 빈칸 추론이거나 밑줄이거나 뭐 이럴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수업 듣고 있는 거 맞아요? 지금 댓글 보고 있는데 내가 댓글을 안 보고 막 이런 얘기 하다가 그러면 출제 겨냥이나 비율에 대한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겠구나 하고서 봤더니 메가가 드래곤볼을 모으는구나 막 이런 게 나오고 있네요. 드래곤볼을 그러면 난 볼 중에 하나인가? 드래곤볼의 그쵸? 그거 뭐라고 부르더라? 그쵸? 자, 그 다음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듣고 있는 거지? 이게 댓글창을 열면 항상 걱정되는 게 수업을 안 들을까 봐 걱정해요. 자, 이것도 중요한 얘기야. 물론 본격적으로 문제 설명은 아닌데 중요한 얘기잖아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확인 한번 해보자. 4페이지를 넘어가진 않는다. 그러니까 긴 지문 문제는 나와도 하나.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게 지문 하나에 문제 2개 거는 게 시도될 거다. 요 얘기 제가 요약 다시 했어요. 하도 댓글 보는 것 같아서. 자, 그다음 여기서 지금 문학 같은 경우 출제 비율이 국가직에서는 사실 확실히 떨어져요. 국가직이 지방직보다 원래부터 문학 비율이 적어요. 그러니까 국가직은 비문학 강조, 지방직은 약간 문학 강조. 원래 그랬죠. 자,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는 미리 알아야 되는 것 부분과 문제를 풀 때 대응해야 되는 것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여기서 미리 알아야 하는 것은 고전, 시조, 가사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시험장에서 처음 만난 걸 고어 독해를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정도의 교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고등학생들도 다 아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요 정도는 알아야지 하면서 내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교과서 필수 문학 부분은 미리 알길 바라고 내는 문제들도 있고 그리고 그 외에 현대 쪽에서는 고전 쪽은 미리 알고 풀면 확실히 유리
하지만 현대시나 현대산문 쪽은 미리 안다고 유리하잖아요. 예, 그래서 알던 작품이 나오면 반갑긴 하겠지. 하지만 우리가 전체 지문의 전체 문맥을 다 외우고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인물 파악하는데 좀 더 빠를 수야 있겠지만 하지만 결국에 서술상의 특징을 잡든 아니면 내용 파악에서 선지에서 추론 가능한 거 불가능한 거 이런 걸 따지든 이런 것들 역시나 제시된 텍스트 보고 그때그때 풀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수능에서 미리 작품 공부하고 푼다가 아닌 유형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화법작문. 화법작문 쪽은 사실 비문학이 있으니까 많이는 못 내도 요즘에 화법작문 합쳐서 3개 정도씩은 나오잖아요. 예, 국가직 같은 경우 4개까지 시도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비문학을 못하면서 화작을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비문학의 응용 유형이기 때문에 다만 화법에만 들어있는 이론 이런 게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이론을 모르면 사실 배운 적이 없어요. 전 처음 봐요. 이러면 못 푸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비문학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화법에 들어가는 일부 이론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작문 같은 경우는 문법이나 어휘랑 비벼서 내려고 든다는 거 요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자 어휘. 발문의 방식과 선지 초점이 변화하고 있는데 한자 어휘 자체의 단순 표기나 도금 같은 거 물어보는 것보다 동음 이의어 같은 것에서 문맥을 보고 추론케 하거나 아니면 텍스트 안에서 문장 뭐 혹은 문단 안에서 빈칸에 적절한 말을 찾게 하거나 이런 것들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국회직의 한자 문제 나오는 거 보면은 비문하게 빈칸 뚫고 여기에 무슨 단어가 적절하냐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국가직에서도 그런 것들을 낼 거로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융합형. 그래요. 융합형이 이제 독해랑 한자랑 합치는 거. 그 다음에 세트형. 그 다음에 교과적인 개념. 뭐 예를 들어 해학 그리고 골계 막 이런 것들을 낸다든가 그리고 문학의 감상 관점, 외적 관점, 뭐 내재적 관점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융합형이라고 일단 분류했어요. 자, 그러면 2021년 포함 후에 지방직은 어떠했느냐. 자, 독해 밀리지 않죠. 그 다음에 문법 규정. 자, 국가직도 16개, 지방직도 16개. 소름 끼침. 자, 그 다음에 한자 어휘 어때요? 국가직보다는 많이 나오네요. 그쵸? 그래도 10개. 맥스 세도도 최대한 인정해줘도 10개. 자, 그럼 이론 문법과 규정 보세요. 그래서 지방직 같은 경우는 원래도 합쳐서 생각해보니 국가직은 원리 문법 위주, 의문론, 형태론, 통사론 위주, 국가직은. 그리고 지방직은 비등비등한데 올해 한결 맞춤법 위주로 나온 거지 올해. 근데 그거는 앞으로도 그러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어쩌다 보니 복불복 그렇게 된 거지. 자, 그래서 비슷비슷. 그 다음에 자, 비문학 24개. 자, 그러면 비문학 26개, 24개 큰 차이 없고 그 다음에 문학 17개 개수 같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화작 11개, 한자 어휘 9개, 융합형 3개 이렇게 출제가 되었다. 자, 그러면 문제로 한번 볼까요? 유형들을. 그리고 이 특강은요. 문제를 해설하는 특강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략 특강 기출의 미래 미리 보기. 그리고 지금 다운로드를 자료를 받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다고 생각하고 이 수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의 생김새를 보고 이 유형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수업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야. 네, 그래서 일부에 비해서 일부는 하나하나 막 다 설명하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풀었어야 되는가라든가 이런 문제가 이렇게 변형될 수 있다. 요런 얘기 할 거거든. 그야말로 미리 보기. 미리 보기예요. 자, 그럼 진행을 할게요.